네, 지기현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도 사건 수사팀에 배당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신속대응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박관천 전 경정과 이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나섰다는 것은 감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보기로는 수사기관에서 하려면 각종 이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뭐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쳐야 되는데 저도 이제 자체 감찰 수사를 많이 해봤지만 자체 감찰 수사를 하게 되면은 그 당사자가 억울하게 되면은 자기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이미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뭐 핸드폰 내역이라든가 그런 거 여러 가지 자료를 이미 동의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상 규명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감찰이 먼저 이루어질 거다. 예, 아마 그게 잘 협조가 돼가지고 윤리감사관실에서 정말 이게 진실이 무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이 보도되는데 진실이 무언가를 밝히고자 하는 어떠한 의사가 있다면은 네. 좀 더 속도를 빨리 밝힐 수가 있겠죠. 그 지금 그러면 민주당에서 확보한 어떤 제보 내용 있잖아요. 예. 이것도 지금 윤리감사관실에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윤리감사관실에 제공을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자체 윤리감사실을 안 믿는 이유가 상대방의 패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적당한 선에서 소위 말하는 끊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한꺼번에 주지는 않죠. 예, 저도 옛날에 공직기강 있을 때 조사를 해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민정에 있을 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감찰이든 수사든 예, 진실캐기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바꿔가지고 그렇죠. 진실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가. 예. 자, 바로 이 문제를 좀 일단 그 집중적으로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단서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런 유흥업소를 갖다가 이제 뭐 단속을 나가거나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카드 단말기라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전원을 뽑아가지고 거기 나중에 이제 오면은 뭐 매출이 다 기록돼 있으니까요. 카드 쭉 긁는 그 기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 매출이 다 기록돼 있거든요. 그 기록을 보면은 여기서 어떤 영업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와서 이걸 갖다가 결제했는지 알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를 가장 먼저 확보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제 옛날 제가 수사한 경험에 의하면은 그 술값은 카드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또 이제 현금으로 거기 뭐 마담이나 실장한테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이른바 팁이나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현금이 갔다면은 정말 이거는 또 다른 제2의 불법 행위를 의심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단속이나 이런 걸 나가게 되면 그 두 가지를 다 알아봅니다. 지금 아마 이 진실 규명도 제가 보기로는 그쪽 두 가지는 반드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가장 핵심적 물증으로 카드 단말기부터 확보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미 확보가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업소가 과거에 단속이 됐다면은 단속을 한 그 수사기관에 확보가 돼 있는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별개이기 때문에 다시 공수처에서는 카드 사용 내역을 카드사나 이런 데 가가지고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잠깐만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수사는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어요. 따라서 해당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건 수사와 관련해서 카드 단말기 기계가 확보됐을 수는 없는 거고. 예. 근데 이른바 이제 이런 유흥업소 이런 데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예, 혹시 그렇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이게 확보됐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실까요? 예, 제 경험에 따르면은 네. 그럴 확률이 좀 많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보통 이렇게 거기는 업태 위반입니다. 즉 단란주점에 허가를 내고 유흥주점 허가를 하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뭐 수사기관에서 단속을 하거나 하지는 않고 그거보다 더한 어떤 불법 행위가 있다는 첩보 같은 게 있으면은 단속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실은 그 업소의 불법 행위보다 솔직히 어떤 면으로 보면은 안 봐도 될 자료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지금 그 경장님 말씀의 행간에는 이미 그게 뭔가 단속이 됐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루트. 지금 사진에 보면 그 동석자 2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신원이 특정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진을 지운 거니까 특정은 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사진이 참 웃긴 게요. 그렇게 사진을 찍을 정도면은 사진을 갖다 몰래 찍힌 게 아니고 대놓고 우리 이제 기념 사진 한번 찍자 해가지고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럴 정도면은 저는 그 사람들이 그 유흥점을 처음 간 관계는 아니다.
처음 가가지고 바로 만난 사람들끼리 사진 찍고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그 유흥주점에 뭐가 좀 유흥주점이 거리가 안 느껴지고 우리가 이렇게 술자리 하는 자체가 하나의 기념적인 것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처음 가는 사람이 그 사진 안 찍거든요. 그 지금 제가 여쭤본 취지는 동석자 2명의 신원이 만약에 특정이 됐다면 그 2명의 신상 정보를 확인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카드 그렇습니다. 사용 내역을 그냥 뒤지면 그래서 쉬운 거 아니냐라는. 그래서 노정면 의원이 발표할 때 한 명은 상시적인 직무 관련자로 보인다. 네. 그런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상시적 직무 관련자는 건 법조계에 있는 인물이다 이 뜻이잖아요. 예. 간단히 이야기라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도 이걸 지금 뭐 윤리감사관실이나 예. 아니면 공수처에서 예.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는요. 이건 아주 국민들한테 큰 돌맞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건 다 있는 사실 그대로 네. 다 조사해가지고 오픈을 하는 게 저는 그나마 나은 방법이 아닌가. 이걸 우리가 어느 선에 할까. 이걸 생각하게 되면요. 오히려 이건 제가 보니까 늪에도 빠지게 됩니다. 근데 지기현 판사는 엊그제 법정에서 예. 전면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참 근데 판사가 이게 내란 사건하고 네. 그다음에 본인이 어떤 룸사롱 접대 의혹하고 인과관계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마 내란 사건 재판에서 개인의 신상 발언을 한다는 건 저는 참 처음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의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가 결국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정치적 공격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프레이밍하기 위해서 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공개적인 프레이밍도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 본인이 뭐 어떠한 이 룸사롱 접대 사건하고 내란 재판하고 어떤 이거 인과관계가 좀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했으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가능성은 여러 가지 여러 걸 봐야 되겠죠. 그 인과관계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이제 공수처가 조사를 해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한다면은 백과관계나 어떠한 종국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면은 공수처에서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요? 그래야 그 대과관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술값을 갖다 A 씨가 냈으면은 네. A 씨가 뭐 맡은 사건이나 이런 것 중에서 우리 재판사가 맡은 게 여태까지 한 사건이 있는가 없는가는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른바 상시적 직무 관련자가 그렇습니다. 예. 수임한 사건 중에 예. 지기현 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던 그것이 있느냐? 그렇죠. 왜 그건 어찌 보면 기본 어떤 확인 사항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법원에 대한 정말 이거 보면은 공수처에서 초유의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의 취지는 지기현 부장판사잖아요. 예. 각종 사건들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재판장으로서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 대한 보통 수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인식은 당연히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한 그 배경이 뭐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사실. 저는 그 사실관계를 갖다가 공개적인 법정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네. 저게 과연 지기현 부장판사의 혼자적인 판단이었을까? 아니면은 저 오늘 법정에서 이런 말 하겠습니다라고 뭐 대법원 위에다가 상사한테 허락을 받지 않았을까 하고 궁금했는데 네. 경험에 의하면 허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보나마나 언론이나 이런 데 다 알려질 걸 뻔한 사실인데요. 예. 이걸 갑자기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네. 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세간의 어떤 상식적인 예. 추정은 제보자가 누구냐. 예,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제보자를 안 밝히겠죠. 그리고 그게 더 이상 맞고.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건 궁금한 거니까. 예. 근데 만약에 제보자가 사진 속에 등장하는 동석해서 같이 사진을 찍은 인물 중에 하나라면 이건 너무나 쉽게 규명이 다 되는 거다. 거기에 같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제보하면은요. 예. 이게 만약 범죄가 된다면 한 명은 뇌물수수고 한 한 명은 뇌물공여인데 공여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동석자는 아닐 거라고 본다. 예. 그러면 다른 루트가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술값을 내준 사람이 그 고백을 하는 경우는 동석은 안 했는데 자기한테 불러가지고 술값 내라 한 경우에 좀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말할 수는 있겠죠. 이른바 스폰. 예, 스폰이죠. 예. 그런데 같이 동석 작별을 한 사람이 이걸 갖다가 사진을 공개한다? 그건 좀 상식으로 저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더 이상한 게 예. 제보자가 만약에 동석자가 아니라면 예. 제3자라면 그 사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었느냐가 당연히 궁금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진을 제가 보기로는 확보하는 거는 사진을 찍어달라고 누구한테 했지 않겠습니까? 그랬겠죠. 예, 그 사람이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그래요? 예, 그러면 그거는 그 종업원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수사나 뭐 감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예. 이 업소의 사장이나 종업원들이 협조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불필요하게 지금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거는요. 네. 지규현 판사라는 분이 거기 가가지고 룸사롱에 가가지고 술 접대를 받았나 안 받나라는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하는 사람들도 불필요하게 뭐 이 업소가 업태를 위반했냐 안 했냐 그런 거에 치중하지 말고요. 아, 그럼 오히려 이 사람 더 위축돼가지고. 예, 위축돼가지고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솔직히 넘어가겠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까 진상규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 부분이 너희가 다치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라고 예. 이야기하면서 수사를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그 유흥주점이 그 술집이 허가를 갖다가 받지 않고 했냐 안 했냐 그거 별 크게 관심 없거든요. 그거보다 더 관심 있는 거는 현직 부장판사가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더 큰 관심일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을 지금 공수처가 맡았는데 예. 그거는 얼마든지 그 뭐 이제 공수처 설립 취지에도 맞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공수처의 수사 의지와 수사 역량을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 공수처장 오동훈 처장도 지금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예전에 판사를 했고 네. 지금은 공수처장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로는 공수처 공수처에도 지금 맨날 이런 수사를 했던 수사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경찰 출신 나가 있고 예. 이 수사를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건 뻔히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다른 방송에 나가서 그랬습니다. 제가 말 공수처장이라면은 공수처의 명운을 걸고 다른 수사는 다 제껴두고 이 수사부터 먼저 하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아 맞아 공수처가 있어야 돼. 공수처 보강해야 돼. 이런 국민적 여론이 일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모신 김에 청와대에 계셨었잖아요. 예. 요거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경호처가 자체 이른바 개혁안이라고 하는 걸 내놨어요. 예. 경호처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하겠다. 예. 그다음에 준법 담당관을 신설했다. 개방형 감사관을 도입하겠다 등등의 내용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경호처장은 원래는 국회가 부르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편법으로 그랬죠. 대통령 경호를 한다고 못 나간다고. 그거는 하나의 핑계고요. 나와야 되는 게 맞고 나오신 분도 많습니다. 네. 그건 개혁안이 아니고 그다음에 감사관을 개방적으로 해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원래 경호처 대통령 경호실에는 감사원에서 상급 또는 사급이 한 명씩 나와 있었습니다.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감사원에서 네, 감사원에서 나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경호실이 쓴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쓰면 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감사원 감사를 안 받으려고 예전에 한 명을 파견받아 가지고 상시 감사한다 이렇게 가지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큰 역할은 제가 알기로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내부 동화가 되어버렸네요. 예, 그리고 예. 경호실에서 감사관이라는 보직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상급 정도 됩니다. 부장급이거든요. 이게 행정직들이 하는 그 주로 맡는 건데 별로 그렇게 파워가 없습니다. 속된 말로요. 왜? 실무 경호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야 대통령과 영부인을 위해 산다는데 감사관 네가 왜 나서고 난리야? 그러면은 한마디로 싹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죠. 감사관을 보호해 줄 만한 보호막이 없습니다. 경호실에. 네.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다 써먹었던 거고요. 들어가봤자 고립된 섬이 된다는 예, 얘기고. 이 경호처 사람들의 발상 자체가 국민한테 자꾸 속이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희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오픈을 하거든요. 예, 속이려면 안 되고요. 네.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때 대통령 경호실이 격화돼 가지고 대통령 실장 밑으로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보다 더 처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실은 정말 계획을 하고 싶다면은 우리가 뭐가 문제였습니다. 앞에 어떤 게 문제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누가 대통령 되더라도 우리한테 이런 거 시키지 좀 마십시오. 우리도 안 하겠습니다. 이 말부터 나와야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큰 틀에서의 그림은 뭐 경호처를 경찰로 이관하느냐. 근데 이 경찰로 이관하면 경찰 힘이 너무 비대해진다. 이거 문제 있다. 그다음에 경호처를 이렇게 두다 보니까 요번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근데 또 경호처를 경호실로 해서 그 이제 그 편제를 밑으로 둔다. 이건 이전에 또 했던 거 아니냐. 이제 할 때마다 다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입에 딱 떨어지는 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장이나 차장이 정신 제대로 차리고 하면 됩니다. 처장이나 차장이 위에 사람들 경호실이 아주 그 일률적인 조직입니다. 그림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다. 예, 실은 실장의 말이
말단 경호원한테 전달되는데 10분이 안 걸리는 곳입니다. 그만큼 일률적으로 딱 되는 곳인데 네. 그 위에 지휘하는 사람이 뭐 만수대 예술단에 하는 그런 일이나 하고 하니까 당연히 따라가는 거죠. 그 사람이 모든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은 처장이나 다음에 누가 처장 될지 모르겠지만 경호처장이나 차장으로 된 사람들이 이건 우리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아부해가지고 아 이게 뭐 영부님 뜻입니다. 이렇게 또 아부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너 안 돼. 그거는 법이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영부인 비위 맞춘다 해도 안 돼 하고 과감하게 자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용기가 없으니까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죠. 지금 경장님은 이걸 한마디로 이제 개혁안을 평가자로 하신 건데 예. 이 개혁안은 누가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지금 경호처장 직대가 직원들의 그 네. 예, 의견을 받아서 만들었다 그러는데 저는 그분이 김성원 씨하고 전혀 무관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김성훈 씨가 아직도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보이지는 않게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경호처 직원들은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하면 모를 것이다. 이런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요. 눈 가리고 아웅식의 계획을 하려면 그걸 계획 안에 내놓지 마십시오. 예. 지금 실질적으로 계획을 하려면은 정말 완전히 모든 것을 오픈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아 우리가 이런데 이렇게 잘해 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고해성사가 먼저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천 전 경정과 함께했습니다.